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이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기업평가사실의 이경화 실장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 불안과 공급망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각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변화나 취약점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건설사들이 마주한 리스크 요인을 구조적으로 짚어보고 대규모 구조 개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 산업의 가시적 효과와 남겨진 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과 석유화학 산업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며 각각 10여 분씩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 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유튜브에 로그인하신 후 채팅창을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전 질문 대답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수 책임연구원이 산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 속 건설사 리스크 요인을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건설업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수 연구원입니다. 산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 속 건설사 리스크 요인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건설 경기 침체의 특징입니다. 2025년 국내 건설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9.8% 감소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2021년 이후 5개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건설 산업의 선행지표인 건축 착공 면적도 과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 착공 면적과 건설 투자 증가율 추이를 볼 때 2000년 이후 건설 경기는 세 차례의 침체기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침체 시기가 긴 2008년 이후와 2022년 이후를 주요 건설 경기 침체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시기와 비교해보면 최근 침체 시기에는 건축 착공 면적의 감소폭이 과거 대비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환경과 경제 상황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침체 시기에는 단기간 내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빠른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최근 침체 시기는 과거 대비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디고 높은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인해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여력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및 경제 상황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며 건설 경기 회복을 주도하였고 지방의 GRDP가 수도권을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저조한 지방 경기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가격 및 GRDP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 착공 면적과 건설사들의 영업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건설사 수익성은 건축 착공 면적의 약 4년 후행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건설 경기 위축 시기에 저가 수주 확대, 미분양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수익성 변동이 확대되었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이러한 경향의 괴리가 발생하였습니다. 변동성이 심했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건설 경기 침체 시기 확대한 중동 등 해외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고 국내 사업장의 원가 상승과 채권 대손 금액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 이후 수익성 저하는 공사비 급등에 따른 원가율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인한 대손 인식, 해외 프로젝트 손실 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 등이 원가 부담 요인에 더해졌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 건설 경기 침체기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최근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수익성 압박 요인을 산업 환경, 공급, 수요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산업 환경의 변화입니다. 건설 산업의 고령자 및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업무 강도와 위험한 작업 환경 등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청년층의 신규 유입 부족을 주요 이유로 판단합니다. 고위험 작업이 많은 건설 산업의 특성과 내국 근로자 대비 짧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는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공사기간 증가와 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규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건설업 내 반복적인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최근 정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연동한 과징금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전체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건수 중 건설업 비중이 47%를 차지할 정도로 높고
시공능력 순위 10위 이내 상위권 건설사에서도 다수의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도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재무적 부담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한 건설사들의 사업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비용 증가로 건설사의 원가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 여건의 저하입니다. 국내 공사비 지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상승률은 둔화되었으나 평균 임금의 상승이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하여 국내 공사비는 이후에도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 높아진 공사비는 공사비 정가의 제약으로 인해 개발 사업의 사업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신규 수주 시 도급액의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 미국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 급등 우려가 재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유가 50% 급등 시 건설 생산 비용은 약 1.06%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평균 기준 WTI가 2월 평균 대비 41%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공사비 상승 압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는 PF 관련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2027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PF 구조의 안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중단기적으로 기존 PF 차원 부담과 신규 PF 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시행사의 PF 자기자본 비율은 약 3%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PF 자기자본 비율 상향에 따라 향후 건설산업 내 과거와 같은 레버리지 기반 대규모 착공 확대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국내 시행사들의 재무 여력 부족으로 건설사들의 초기 지분 참여 및 자금 대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재무 여력이 낮은 건설사의 사업 기반 위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 이란 전쟁은 공사비 상승 외에도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설사들의 공급 여건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5개년간 중동지역 수주 규모는 전체 해외 수주 중 34.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5개 주요 건설사들의 중동지역 계약 잔액은 31.7조 원이며 이와 관련한 매출 채권은 약 1.5조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전쟁 영향으로 공사 진행 및 공사비 회수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공기 지연 및 원가 상승 등으로 공급 여건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수요 둔화입니다. 국내 중공업 미분양 물량은 2025년 말 2.9만 호까지 확대되었고 지방 비중은 85.1%에 달하고 있습니다. LH 및 CR 리츠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있으나 누적된 미분양 물량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지방 입주 물량은 6.8만 호로 예정되어 있고 저조한 초기 분양률 감안 시 지방 미분양 부담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방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 저하로 당분간 지방 부동산 수요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가계대출 증가와 최근 미국 이란 전쟁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 의존도를 보이는 주택매매 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이자 부담 증가와 대출 한도 규제 등은 국내 주택 수요를 둔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주요 건설사 실적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사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11개 건설사의 매출액 합계는 전년 대비 5.1% 감소하였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 위축으로 인해 당분간 매출액은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내 건설사 매출액은 아직까지 대부분 건설사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외 플랜트 사업 확대도 시공능력 순위 상위권 건설사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수주당구 합계 중 60% 이상이 주택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비사업 비중이 주택사업 중 과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입지에서의 수주 경쟁력과 주택사업의 원활한 착공 전환 여부 등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건설사의 매출 원가율과 영업수익성은 공사비 급등 시기에 착공한 사업장들의 준공과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된 신규 사업장의 착공 증가로 2024년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미분양 사업장 관련 대손 증가로 영업수익성 개선폭은 매출 원가율 대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PF 우발 채무 현실화로 인한 대위 변제 및 관련 대여금 대손 인식과 자산 손상 인식 등으로 2025년 11개 건설사 합산 기준 0.3조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지방사업장 관련 채권 손상 등은 당분간 건설사 영업실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 투자 확대, 해외 프로젝트 손실 발생 여부,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등도 여전히 수익성의 부담 요인입니다. 주요 11개 건설사의 매출 채권 합계는 2024년 말 31.4조 원에서 2025년 말 32.1조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등급군별로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 설정률은 AA급이 6.6%, A급 이하는 1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A급 이하 건설사의 대손 설정률이 2024년 말 10.6%에서 2025년 말 18.5%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A급 이하 건설사 중 지방 비중이 높은 건설사를 중심으로 매출 채권 회수 가능성은 지속 저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건설사들은 2022년 이후 현금 순유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순차입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일부 건설사의 자산 매각 대금 유입으로 11개 건설사 합산 순차입금은 2024년 말 11.8조 원에서 2025년 말 10.6조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매출 채권 회수 가능성 저하에 따른 부진한 현금 흐름 지속 전망 감안 시 A급 이하 건설사의 재무부담 변동 수준을 보다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신용등급별 자본 규모 대비 위험군 PF 우발채무 비중은 AA급 4.8%, A급 15.5%, BBB 47.1%입니다. 이들 PF 차입금에 대한 상환 및 차원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A급 이하 건설사의 낮은 자본 완충력 감안 시 PF 우발채무 현실화에 따른 재무적 충격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신용평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다음과 같은 산업환경의 변화와 공급 여건 저하, 부동산 수요 둔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건설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수익성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별 건설사들이 통제하거나 주도하지 못하는 외부 변수도 상당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건설사들의 실적에도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요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발생 및 미분양 사업장 관리 역량에 따라 실적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2개 회사의 등급 전망이 네거티브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질적 수익성 관리 능력과 현금 흐름 개선 능력이 단기적 사업 및 재무 안정성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신용평가에서는 건설사별 수주 전략과 현금 흐름 개선을 통한 유동성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불황기에는 유동성 확보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재무 부담이 높은 A급 이하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건설업 관련 첫 질문입니다. 상승한 원가를 반영한 매출 증가로 원가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수익성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울러 현재 인식한 대손충당금이 추후 환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대우건설을 비롯한 A급 건설사에서 추가적인 대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된 사업장 비중이 증가하면서 건설사들은 원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 해외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손실을 인식하거나 사고 발생으로 일회성 비용을 반영한 건설사를 제외하고 보면 매출 원가율 개선세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매출 원가율은 2023년도보다도 개선된 수준을 기록했고, 이러한 추세는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전쟁 영향에 따른 국내 공사비 상승 수준과 해외 중동 프로젝트의 원가율 상승 여부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25년에 건설사들의 매출 원가율은 개선되었지만 영업수익성 개선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세전수익성은 오히려 2024년 대비 저하되었습니다. 영업수익성 측면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미회수 공사미수금의 대손인식이 증가하면서 판매관리비가 증가하고 영업이익 개선폭도 크지 않았습니다. 11개 주요 건설사 합산으로 건설사들의 대손인식 금액은 2023년까지 1,000억 원 미만이었으나 2024년 5,60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1.8조 원까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대손인식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였던 건설사를 제외하더라도 10개 건설사 합산 기준으로 대손상각비 금액이 1.1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대부분의 건설사에서 대손인식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대여금 대손상각비 등이 반영되면서 기타 대손상각비 금액도 2024년 0.5조 원에서 2025년 1.1조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산 매각 과정에서 손상차손 인식 등 기타 영업액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추가로 대손 관련하여 질문을 주셔서 이에 답변드리면, 주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금액은 장기간 미회수되고 있는 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사전에 손실을 인식하기보다 할인율이 결정되거나 발주처의 파산 또는 부도 등 사후적으로 손실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후 환입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손 징후로는 경과기간별 공사미수금 잔액으로 이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개 주요 건설사 합산 공사미수금 순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재 경과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있는 공사미수금 비중이 2024년 말 18.6%에서 2025년 25%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발주처 협의에 따라 장기 매출 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고, 지방 미분양 사업장의 경우 전세 분양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과기간이 장기화됐더라고 하더라도 채권 전액이 대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당분간 건설사들의 채권 회수 부담과 대손 인식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가 불안정과 이로 인한 물가 변동이 건설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앞에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급 여건 저하입니다. 관련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건설 생산 세부 요소별 파급 효과는 경유 35.2%, 레미콘 8.5%, 아스콘 및 아스팔트 제품이 8.4%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시멘트, 철근 등의 건설사대를 화물 차량을 통한 육상 운송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굴착기, 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 사용 비중도 높아 경유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사용 비중이 높은 시멘트, 철근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등 석유화학 제품 수급에도 영향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기간 내에 공사비가 급상승하게 되면 2022년 이후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저하되었던 것처럼 착공 사업장에서의 투입 원가 증가로 사업 수지가 약화되고 신규 사업장에 착공이 지연되거나 발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고유가 및 고환율 등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 감소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구매력 저하는 부동산 수요 둔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금리 인상 등의 건설사들의 이자 비용 증가, PF 부실 증가 등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부 건설사는 사업장들의 분양률이 우수했음에도 막상 입주 시기가 도래하니 입주 거부, 지연 등으로 공사자금 회수가 안 돼서 운전자금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분양률만 가지고 건설사 리스크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신용등급 판단 시 어떤 항목들을 고려하시나요?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최근에도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는 입주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주요 사유를 생각해 보면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서 기존 주택을 매각이 지연되거나 대출 규제 영향으로 잔금 대출이 제한되면서 입주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양극화 현상에 따라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양률은 우수했으나 입주 거부나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률만으로는 이러한 리스크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경기나 수급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분양 물건이나 분양 조건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와 비교해서 오피스텔이나 생활 숙박시설 같은 곳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분양 조건에서도 최근에 지방 분양 경기가 둔화되면서 초기 분양률이 좋지 못했던 사업장들은 분양 촉진을 위해서 계약금과 중도금 비중을 낮추고 잔금 비중을 높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잔금 비중이 높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양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입주를 포기해도 손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입주로 이어지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기성불 약정을 통해 공사비가 확보된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공사비 회수가 원활하기 때문에 공사비 회수 조건도 함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